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한 아들하고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내 식구가 살 때는 북적거리고 제 시간이랄 게 1분도 없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어쩐지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초반엔 자유가 생긴 것 같아 좋기만 하더니 날이 갈수록 주방에 서서 한 끼 대충 먹고 지나가게 되고 그런 날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역시 혼자인 것보단 가족들이 있어야 활기가 있구나. 주부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속으로 그랬네요. 솔직히 전 이날이 때껏 우리 식구 잘 먹이고 잘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집안일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다 인정받고 더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던데 환갑이 코앞인 저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저 시집 오면 일이란 건 남편 손에 다 맡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결혼 후엔 절대 나가서 자기 아내 일 시키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자라질 않아서 그게 한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 저도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갖다 주는 생활비를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빠듯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쪼개고 또 쪼개 목돈을 만들어 남편이 난처한 상황이 오면 건네주곤 했죠. 그때 처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지도 않은 걸 이렇게 모았다고? 부족했을 텐데. 고마워 정말. 당신 덕에 나도 나가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어. 애들도 다 잘 키워주고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애쓰고 번 돈 당연히 아껴 써야지. 그래도 밖에 나가 애쓰고 일하는 사람이 집에라도 오면 편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집안일에 대해 신경 쓸 거리를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 지냈어요. 생활비 부족할 때도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이 빠질까 싶어서 내색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저도 제 나름 아내로 엄마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간 제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말이죠.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데에는 남편이 저에 대해 만만하게 생각하게끔 만든 제 책임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고 못난 년이라고 자책했는데 오늘만큼은 제 편에 서서 누군가 해주는 말이 듣고 싶어지네요. 이 일이 터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서 처음 들은 말이 그렇게 만든 건 너다 너. 그러기에 내가 적당히 잘해주고 싫은 소리도 하라고 했지. 돈 벌어오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모셨냐? 그거 다 네가 만든 거야. 말하는 게 제 무덤 파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욕먹을 각오하고 좀 써보려고요. 떠올리기도 부끄럽지만 남편하고는 고등학생 때 기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엔 기타를 배우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오빠가 교내 밴드를 하면서 기타를 잘 치던 대학생형을 알았는데 그 덕에 저도 공짜로 학원을 다닐 수 있었죠. 오빠 덕에 배우고 싶던 기타 학원을 다니게 됐고 남편은 그 무리에 있던 오빠 친구 중 한 명이었죠. 말수도 없고 장난이나 치고 농담을 건네는 친구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빠 친구들보단 그 사람이 100배 낫단 생각이었어요. 틈만 나면 오빠들이 좋은 데 데려가 줄까? 그냥 따라만 와. 우리 오빠랑 엄마한테 말해도 돼요? 음흉한 속이 어린 제 눈에도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편하고만 대화란 걸 주고받을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 집으로 가는 길에 불량한 애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하필 제가 그때 그 애들 눈에 걸리는 바람에 갖고 있던 돈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막차인데 안 타? 아, 사정이 좀 생겨서.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는데 집에 안 가? 실은 버스비가 없어요. 우선 타. 내가 내줄 테니까. 그렇게 버스비를 빌려 타고 가면서 처음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일어난 일을 말하니 아까 골목에 있던 개들이지? 내가 받아다 줄게.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은 본인이 그 돈을 다시 찾아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약자라고 느끼면 계속 괴롭혀. 나중에 더 큰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오빠에게 조심히 남편에 관해서 물었죠. 왜? 걔야 뭐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긴 하지. 애가 의리는 있는 것 같더라. 왜 갑자기? 그리고 다음날 어제 빌린 버스비를 갚았는데 본인이 한 말 그대로 뺏긴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냈어요? 당연히 뺏어서 갖고 간 건데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부터 주위에 제가 그 오빠 여자친구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골목에서 대장 노릇하며 제 가방을 뒤지던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학교에서 동네로 가고 남의 집 담벼락 넘는 일이야 시간 문제라 전부 다 불편해져서 봐도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본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며 그래도 우리 인사는 하고 지내자. 혹시 저를 그때 여자친구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너 졸업 때까지 안 건드릴 것 같아서 보호해주려고 그랬어. 다른 뜻 없어. 그리고 얼마 안 가 이 소문을 듣게 된 엄마는 저에게 이 가신 애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닌 거야?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유독 이런 일에 더 보수적인 편이어서 정말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직 20살도 안 된 애가 오빠 친구랑 뭐가 어째? 그 학원 당장 때려치워. 기타고 뭐고 나중에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너 내일부터 나가지 마. 알았어? 그렇게 처음으로 학교를 벗어나 다닐 수 있던 꿈 같은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친구랍시고 남편을 끌고 왔더라고요. 엄마 인사해. 미래 사위 될지도 모르는 호성이. 아예 그렇게 인사를 대놓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나중에 오빠를 통해 저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자 아이고 우리 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은 안 해서 몰랐네. 걔네가 유명한 애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애들이라서 나중에 저희 졸업하면 미진이한테 보복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한다는 게 저도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되려 도와줘서 고맙지. 그나저나 참 남자답네 성격이. 근데 엄마, 호성이가 미진이 좋아한대. 제 이름이 나오니 괜히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뜻 없다는 말도 들었고 해서 아니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좋아합니다, 어머니. 생각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로 엄마는 저와 남편의 교제를 허락했고 대학 졸업까지 잘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오빠가 다리를 이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부부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7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모든 일은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하는 강단 있는 성격의 남편을
열심히 의지하고 따랐죠. 처음부터 오빠의 친구로 보호받을 상황에서 정이 싹 튼 탓인지 결혼해서도 그런 부분이 참 든든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갖다 준 생활비로 요령껏 집안을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좋았죠. 이번 달은 당신한테도 보너스. 그리고 남편 사업이 조금씩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투자를 시작하며 벌게 된 돈이더라고요. 성실하게 본인 사업만 운영하던 사람이 그런데 눈을 뜨니 걱정이 되기도 했죠. 다들 이래서 투자하고 그러는 모양이야.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 혜선이 남편도 그렇고. 그거야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데 투자하니까 그렇지. 당신한테 정보 준다는 그 사람 피나는 형제도 아닌데 왜 그러겠냐고. 맘만 들리게 하려는 수작 아니야? 아니야. 우린 형제나 다름없어. 그러면서 남편이 조그맣게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욕심내서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몇 배로 더 커지는데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자꾸 투자를 믿는 눈치였죠. 아이, 솔직히 지금 버는 것도 괜찮잖아. 안정적이고. 그래도 이 정도론 애들 학비도 그렇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잖아. 인생 한 방이라는데. 그놈의 한 방 그러다가 다 날려먹는 수가 있어. 괜찮다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투자 금액 못 거두면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지금 그 돈 믿고 사업까지 확장하면 나중에 직원들 월급이랑 어떻게 줄 거야? 당신 그런 계산은 하고 있어? 아, 이 사람이 내가 밖에서 일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런 계산도 못하고 일을 벌리는 줄 알아? 당신은 돈방석에 앉을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뭐 돈방석 앉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살던 것처럼 이 안에서 잘 쓰고 아끼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 예전처럼 생활비 모아둔 돈 조금이라도 없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이번에 투자가 너무 확실한 건인데 조금이라도 더 넣으면 수익이 높잖아. 당신 돈, 그거 없으면 내가 또 줄 테니까 일단 있는 것부터 좀 줘봐. 사업을 시작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엄마가 늘 제게 당부를 하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혼해서 딴 주머니 차란 소리 아니다. 사업이라는 게 망하고 또 일어서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생활비 무조건 떼서 모아도 알았어? 저도 어머니에게 배워서 늘 그걸 지켰던 건데 이전에 남편 사업이기에 제가 모아둔 돈이 큰 힘이 됐던 이후로 내심 남편도 알아서 또 모으고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갖는 눈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부 모아둔 돈을 줬죠.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일어났더군요. 남편이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TV를 보고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사색이 되면서 아예 사라졌다고?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더니 친형제나 다름없다던 그 사람이 결국 모든 투자금을 안고 도주를 했더라고요. 결국 손해를 입은 12명의 사람이 다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접 발로 뛰며 행방을 쫓고 하는데 이미 도박으로 다 돈을 날려버린 상황이라 투자금 일부도 갖고 올 수가 없게 된 거였죠. 끝내 그 수익을 계산해서 회사 기기며 직원까지 늘린 남편은 갑자기 늘어난 돈에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요. 전 그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는 내가 뭐라고 했냐, 형제 같다더니 정확히 남남이었어. 한 방 한 방 하더니 말 그대로 한 방 날렸네
하는 소리가 입 밖을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누구보다 속이 상할 건 남편인 걸 알아서 참고 또 참았죠. 저까지 집에서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할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늘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먹어요. 입맛 없더라도 먹어.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물에다 말아먹게 그냥 둬. 하도 밥 먹으래서 뭐 대단한 거라도 차린 줄 알았네. 된장찌개에 이 정도 반찬이면 됐지. 왜 그래 갑자기? 엄한 데 투자해서 돈 날리고 나니까 내가 우스워? 그래서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에라이, 나가서 그냥 사 먹고 말지. 집구석에 앉아 하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면서. 아니, 뭐라고? 왜 성질이야 갑자기? 다른 집 여자들은 이럴 때 돈도 다 구해온다더라. 그래, 내가 여자 집안이라도 보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기반도 없이 무슨 수로 사업을 해? 이미 글러먹었지. 아니,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망한 건데 왜 이제 와 집안 이야기가 나와? 꼭 이럴 때만 치사하게 틀먹거리네. 아, 사실이잖아. 남들은 사업 망해도 집안에서 도와줘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 근데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특히 당신 집안 이럴 때 도와준 거 한 번이라도 있어? 우리 부모님은 사업 초반에 많이 도와줬잖아. 아, 당신 어머닌 용돈이나 갖다 쓰지. 정작 힘드니까 연락도 없잖아. 내가 일부러 말 안 했어. 아, 당신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위기 오건 말건 나더러 해결하라는 거지, 당신은? 그래, 어쩌겠어. 당신도 망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게. 이 기회에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냥. 나 이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만들었어? 분명히 난 말했어. 하지 말자고. 근데 밀어붙인 게 누구야? 당신이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온갖 짜증을 다 푸는데? 아, 가족들까지 들먹이면서. 설마 생활비 준 거 푼돈 모아서 준 것 같고 생색 낼 건 아니지? 그거 직원 둘 월급밖에 못 줘. 당신 무능한 그 집안 인간들만 없었어도 이 일은 안 당했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가족 탓을 해? 용돈은 똑같이 다 드렸어. 우리 엄마만 줬냐고. 제대로 말해. 괜한 사람 덮어 씌우지 말고. 괜한 사람 좋아하시네. 야,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돈이나 쥐고 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 죽어도 장례비만 들어. 끝까지 민폐야. 알아? 당신 힘들어도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따로 있어. 그날 이후로 점점 난폭해지고 말도 과격하게 하는 남편 모습을 보며 저도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차라리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애들까지 나서서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건데 아빠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이게 왜 얼마 안 돼? 공부하고 시간 쪼개서 애쓰고 일한 네 땀인데.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받아? 다시 갖고 가. 네 아빠도 이 돈은 안 받을 거야.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낸 거지. 모른 척하고 주세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애들까지 아빠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돈을 보내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저도 물불 가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 수 있는 최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죠. 친구에게 부탁해 하루 5시간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고 친척이며 가족들을 찾아 나서게 됐죠.
남편이 워낙 어려운 일을 가족들에게 안 알리고 싶어 해서 저도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날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가족들에게라도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어 한다는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간 날 저는 시어머니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내가 몇 번째냐? 설마 처음은 아니지? 네? 우선은 염치 없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부터 먼저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엔 네 어머니 차례지. 그게 도리지 않니? 사람이 양심 있으면 당연히 이번엔 모두 내놓으셔야지. 우리 아들 덕 많이 보고 사셨잖니? 네, 죄송합니다. 남자는 사업하다 보면 이 꼴 저 꼴 당하기 마련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된 게 곰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밥만 축 내고 아무것도 남편 내조를 못해. 나 같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 오겠다. 우리 애가 너 편하게 해주려고 혼자 버틴 거지? 집안 힘들 때 외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외면이라뇨. 당연히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가서 일도 시작했고요. 멀쩡한 신장이며 도서 뭐해. 안 가리고 다 해. 말로만 일하는 척, 걱정하는 척 생색내지 말고. 나중에 상황 좀 좋아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나 들고 가라. 이것밖엔 줄 게 없네. 시어머니는 TV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툭 던져주더니 10원짜리 모아둔 거긴 한데 500원짜리도 몇 개 있어. 그걸로 두부라도 사서 밥이라도 해라. 내가 도움 줄 건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제가 밉고 싫어도 자기 아들이 사업 위기라는데 이렇게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사람이 돈 없으면 기분이 더 서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날 정말 무거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는데 제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간 건지 현실을 알겠더군요. 그리고 곧장 엄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가만히 저를 안아 토닥여주더니 어쩐지 네 얼굴이 안 좋더라. 미안해요, 엄마.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사업하다 보면 남자도 이런저런 일 생기고 조금 잘 나갈수록 더 위험한 일도 많고 못된 인간들도 많이 꼬이는 법이지. 안다. 네 아버지 일 많았잖아. 엄마가 시킨 대로 나도 도움되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이럴 때는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엄마 사정도 다 아는데 일단 왔어. 집 정리하면 된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야. 집? 엄마 집 말하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상진이가 집 들어와서 살라고 계속 그랬거든. 거기 가면 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염치 없어요. 이 돈을 받고 어떻게든 극복할 거라고 믿고 주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집을 판 돈이 더해지니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도 접을 줄 알았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쩌지? 어쩌긴 나중에 안정되면 엄마한테 갚아야지. 엄마도 당신 믿는다고 그랬어. 우리 아빠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이해하시는 것 같아. 역시 사위사랑은 장물하더니 어머니밖에 없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갔고 그 많은 빚을 한순간에 갚을 순 없었지만 초기에 회사 운영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죠.
큰돈을 욕심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단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듯 했어요. 그리고 오빠 집에서 지내는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보, 엄마도 은근히 눈치 많이 보는 것 같더라. 아이 왜? 상진이 놈이 눈치 준대? 아무래도 혼자 편하게 지내는 거랑 다르지. 은근히 뭐 이것저것 애들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안 시킨다 말로만 그러지 엄마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생일은 우리가 나서서 좀 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뭐 그러던지. 어쩐지 미적지근한 남편 태도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본인 하나 남은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위기를 모면할 때는 세상 하나뿐인 장모님이라고 하더니 생일에 좀 챙겨주잔 말에 심드렁한 대답을 하니 저도 좀 신경이 쓰였죠. 그리고 엄마 떡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이나 같이 준비를 했어요. 생일이 지나면 시어머니 댁에 가서 그동안 잘 극복한 일과 감사 이야기를 전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2개의 케이크를 주문해놓고 엄마 생일에 아침부터 준비해서 집에서 생일상을 차리는데 일이 있어 조금 늦게 올 거라던 남편이 10시가 넘어도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꽃다발 하나만 사오라고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꼭 꽃이 아니더라도 이런 날에는 같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11시가 넘어 엄마도 피곤하다며 오빠 집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는데 때마침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누구셔? 한서방, 술 마신 모양이구먼. 얼른 들어가 쉬게나. 나는 덕분에 너무 잘 먹고 가네. 어머니,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받으셔야죠. 선물? 엄마도 저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편 손에는 작은 마트 봉지가 하나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선물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을 열어보니 참치 캔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저도 당황해서 이 사람이 오늘 많이 취했네. 엄마, 얼른 가요. 엄마를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데 신발을 벗으면 남편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 덕을 그렇게 봐놓고는. 얼른 들어가라고. 당신 취했어. 야, 너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네가 누구 때문에 버젓이 이런 집에서 사는데? 너 나 아니었으면 어릴 때처럼 얻어맞고 살았을걸? 너 얻어맞고 살기 좋은 팔자거든. 그만 말해. 당신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있는다. 그리고 네 엄마 생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고작 그 집 하나 준 것 같고 강남에 큰 빌딩이라도 준 것처럼 그럴래? 웃기지도 않네. 엄마, 얼른 가요. 이 사람이 오늘 너무 많이 마셨어. 아니야. 둘 다 내 얘기 듣고 가. 내가 오늘 당신 선물 사오라고 이 여자가 잔소리를 하도 해대서 고민했는데 당신 수준에 딱 맞는 게 그거더라고. 좋지? 참치 넣은 찌개 잘 먹는다면서. 그러니까 그거 넣어서 드시고 가능하면 얼른 하늘로 승천하세요. 고작 그 집값 돌려받고 싶어서 버티지 말고 얼른 가시라고. 알았죠? 취해도 정도껏이지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쓰레기 같은 생각이 그대로 튀어나오더군요. 남편 놈이 쏟아낸 말을 들으면서 제 앞에서 엎질러진 그 더러운 말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 얼굴을 보는데 이런 놈이 내 남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인간 말대로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죠. 하필 엄마가 가장 행복해야 할 생일날 그런 말을 듣게 하니 제 속이 정말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집까지 내어주고 그 나이에 애 보느라 지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남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까. 엄마 길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엄마와 어색하게 헤어지고 난 뒤 저는 집에 와서 뻗어 자는 남편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우고 나니 저도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이라고 예전같이 대할 순 없겠다는 확신이 섰죠. 저는 잠시나마 시간을 좀 갖고 지내야 할 것 같았어요. 뭐 좋다고 전처럼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좋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 놈 깨기 전에 짐을 싸 나오는데 하필 그날따라 예약해둔 떡집에서 케이크를 찾아가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마음처럼 패대기 쳐버리고 싶어 시모에게도 똑같이 참치캔을 던져주고 오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으로 시댁을 갔는데 아니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집 앞에 큰 트럭이 와 있더라고요. 화장대와 침대, 소파까지. 언뜻 저모르게 이사라도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건물 틈에 몸을 숨기고 구경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새 가구 같더라고요. 배달해주는 아저씨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면서 우리 아들이 해준 거예요. 조심히 옮겨주세요. 우리 엄마한테는 싸디싼 캔 참치 하나 들고 오던 인간이 언뜻 보기만 해도 몇백은 돼 보이는 가구를 하루아침에 갈아치워준 게 너무 원통했죠. 그래서 결국 케이크를 그대로 들고 숙박업을 하는 친구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럴 때 엄마 집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저딴 인간에게 통째로 뺏긴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일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남편은 끝까지 술김에 한 말이라고 잡아대더군요. 술김에 일이 좀 있었으면 당신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것도 정도 것이지. 그거 내내 하고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거야. 당신 제대로 반성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그러기 전엔 집에 안 들어가 나도.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질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를 다 용서했더라고요. 그게 더 괘씸한 지점이었죠. 그리고 영문을 몰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와 종종 연락하던 회사 경리에게 이 일을 떠보라고 시킨 모양이더군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어쩐 일로? 우리 남편한테 들은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랜만에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회사도 조금 상황 나아지고 그랬으니까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참 강한 분이잖아요.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진심 아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요. 그게 좀 단점이죠. 애써 우리 사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미안하더군요. 무슨 부부싸움이를 아무리 격 없는 사이라고 해도 회사 일하는 친구한테 부담을 주나 싶어서. 미안해요. 부부 문제까지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남편하고 잘 이야기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마 조만간 좋은 대로 사모님 부를 거예요.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비밀인데 미리 알고 계세요? 오늘 오전에 사장님이 고급 참치집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모님이랑 갈 생각이신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가세요. 여기 엄청 비싼 데거든요. 평소엔 못 가요. 그걸 오늘 아침에 부탁했다고요? 네, 4일 뒤 저녁 7시예요. 모른 척하고 나가세요. 그날 엄마에게 한 짓이 미안해 수습하려는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당일 아침까지도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맴돌던 7시라는 시간이 다가오자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곳에 가봐야겠단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모르게 만나는 여자든 또 투자에 미쳐서 동생이라고 만나는 사람이든 직접 눈으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1인당 70이 넘는다는 그런 가게를 아직 빚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6시 반부터 참치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골목에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살짝 몸을 숨기고 누가 내리나 지켜보고 있는데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내린 여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나,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 엄마가. 아무나 못 오는 집이야? 생일도 아닌데 이런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 거야? 아, 엄마 생일엔 더 좋은 걸 해줘야지. 내가 이런 집은 엄마 매일 데려올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예감이었는지 그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난 뒤 저는 밖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작은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 가게에서 그나마 가장 저렴한 식사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갑자기 가구 배달이며 고급 참치집에 올 수 있는 건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꼭 듣고 싶었거든요. 등부터 온 신경이 둘이 앉아있는 방을 향했는데 어찌나 신나서 떠드는지 목소리가 다 울려 퍼지더군요. 잘 넘겼어, 그 늙은 년 생일은? 일부러 술 마셔버렸어. 나더러 꽃을 사다 바치래. 꼴랑 집값 줘놓고 자기도 기본은 해달라 이거지. 아이고, 이제 와서 콩고물 하나 주고 떡 받아갈 생각 잘도 한다. 그게 가난한 집 근성이야. 아주 천박한 근성. 너 그 도망갔던 놈 잡았단 말은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그거 말했다간 지네 엄마 집값부터 돌려달라고 할걸. 내가 그거 믿고 신나게 지르는 거야. 우리 엄마 참치도 사주고. 비밀 잘 지켜. 눈치채서 뭐라도 기대하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그냥 계속 싸워. 집 안 들어오면 더 좋지. 둘의 작당 모의를 들으니 이렇게 비싼 참치집까지 오고 가구 바꿔준 모든 이야기가 슬슬 풀리더라고요. 그 당시 도망갔다던 호영호재하던 그 남자가 잡힌 것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의 계획에 차질을 주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예전처럼 지냈죠.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다시 돌아온 그 남자를 제가 먼저 만나야겠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남편이 잠들 때마다 그 남자 연락이 언제쯤 오나 그것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슬슬 신호가 오더라고요. 돈만 돌려주면 모든 걸 정리해주겠단 남편의 가짜 계획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눈으로 외우고 있던 그 번호로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내일쯤 만나서 돈을 주겠다던 그 사람의 문자를 어제 똑똑히 봤거든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괜한 술을 버리면 남편에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런 시간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엄마 집값 하나는 되찾아온단 마음이었죠. 그리고 모르는 번호여서인지 몇 번의 전화에도 피하던 사람이 한성우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에 곧장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전 침착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오늘 몇 시에 보기로 했죠? 예, 형수님. 처음 인사드리네요. 제가 아직 시간 약속은 안 정했는데 형수님도 같이 나오시는 건가요? 남편하고 한 약속 있죠? 네, 돈만 갚으면 소송은 취하해주겠다고 해서. 남편한텐 일단 오늘 약속 내일로 미룬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 다른 속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돈만 받으면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단 생각이라서요. 일단 저를 만나는 게 빠를 겁니다. 그럼 바로 주소 보내겠습니다, 영수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사기로 소송을 걸어둔 상태라 아예 손발이 다 묶여서 신용불량자 상태로 내내 사는 게 일 하나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처지 같더군요.
게다가 이제 아이 학교 입학도 시켜야 하는 가장인데 본인이 바로서야 아이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모은 거더라고요. 남편이 뒤통수를 칠 계획도 저는 다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저는 어머니 집값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입금한 기록도 있으니까 나중에 불이익 받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현금 받고 말 바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참 제가 다 부끄럽네요. 저도 잘한 건 없는 놈이지만 형님도 많이 변했네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꼭 잘 사세요. 아빠잖아요. 혹시 이 돈 문제로 다른 말 나오면 제가 증인 설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전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와 남편에게 가서 당당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해.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제 태도에 남편도 지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래, 바로 사인한다. 내가 망설일 줄 알았어? 내가 절절하게 붙잡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아,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건 안 바랄게. 재산 분할 없이 바로 자기 것만 갖는다는 것도 사인해. 잘 생각하고. 이게 완전 제대로 돌았네. 나도 줄 생각 없었어. 이제 여기 가서 노숙자 생활이라도 할 셈인가? 너만 손해지. 그래도 나한테 밥 얻어먹은 양심은 있나 봐. 사인했지. 내가 이미 엄마 집값은 충분히 받았거든. 뭐라는 거야? 무슨 집값?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편은 눈이 커지더니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대체 이 기세가 어디서 나오나 싶었겠죠. 그리고 전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네 엄마 가구 바꿔주고 참치집 데려가면서 신나게 쓴 돈 있지? 그거 내가 오늘 가서 받아왔거든. 우리 엄마 집값에 그간 내가 너 뒷바라지한값 네 더러운 짜증 받아낸 액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생일날 그 지급한 것도 돈으로는 환산 안 되겠지만 생일 선물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을게. 고마워. 그리고 남편은 이미 사인한 본인이 오죽 원망스러웠으면 지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자리를 바로 나와서 말끔히 합의한 서류까지 제출하고 아직도 절반 이상은 빚으로 운영되는 그 인간한테 받을 것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상상도 못할 돈을 받고 남편 같지도 않은 놈과 이혼까지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받지도 않을 돈을 미리 신나게 쓴 남편은 또 마이너스 운영으로 다다랐고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또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그 말에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라는 말은 안 할게. 좀 빌려줘. 잠깐만 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러게 왜 미리 썼어? 네 엄마 사준 가구를 팔든 장기를 팔든 해결하시라고 해. 누가 신나게 쓰래? 그것도 네 더러운 습관 때문이지. 난 너랑 사는 내내 돈이 생겨도 불안했거든. 그리고 이제 남남인데 뭘 도와줘? 누구신데요? 능력 안 되면 파산을 해. 파산이 말이 쉽지? 나 잘했던 거 다 했잖아. 조금만 도와줘라. 너 같은 인간은 언제라도 망하게 돼 있어. 남 뒤통수나 치고 도움 줄 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말이야. 다 네가 한 짓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네가 우리 엄마한테 던진 참치캔. 엄마에게 달랑거리며 들고 온 참치캔을 그대로 돌려주고 나니 진짜 제대로 복수에 성공했단 마음이 들었죠. 정말 위기를 넘고 보니 사람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최소한 생일날 같이 자리에만 앉아서
기뻐해줬더라면, 위기를 도와준 걸 고마워했더라면 이 상황까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전 남편에게 도움될 일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뛰었겠죠. 하지만 그런 인간의 참 모습을 보고 나니 더는 이런 사람하고 인생 굴곡을 넘을 수 없단 판단이 제대로 서더라고요. 내내 주부라고 자기 생활비나 받아서 쓴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무시했겠지만 이 기회에 저도 제 힘으로 서는 법을 좀 알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애 보느라 지친 엄마하고 다시 집을 얻어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간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 준 것들도 제가 엄마에게 하나하나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언젠간 엄마 마음도 좀 괜찮아지실